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쪽까지 골고루 잘 닦아주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제가 환자분들 스케일링을 해보면 치석이 유독 잘 쌓이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잘 닦아주시면 칫솔질이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치아를 슬기롭게 지켜드릴 치과의사 유태영입니다. 원장님은 치과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2년? 13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엄청 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긴 기간 동안 치과 운영하시면서 약간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을 텐데 어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충치로 인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제일 많으시죠. 충치가 양치질만 좀 잘 하셔도 안 생길 수 있는데 올바른 양치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례로 들면 요즘이 우리 아이들 구강검진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병원에 오니까 이를 닦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양치질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만 잘 닦아요. 잇몸이 있고 그 밑에 치아가 있으면 여기 치아 주변 부위는 보통 잘 닦으세요. 요 윗부분에는 이 치태라든가 세균막 같은 게 고스란히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치아 플러스 잇몸을 잘 닦아주시는 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구강검진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치과에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검진하는 게 이제 필수화 됐어요. 구강 건강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추세인데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전혀 받을 데가 없잖아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입안에 살짝 보기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더 상태가 심각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치과 관련된 그 올바른 상식들이라든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쉽게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다가가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일이 없게끔 제가 이제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은 양치질 하실 때 가로로 닦으세요? 아니면 위아래로 닦으세요? 저는 세로로만 닦았어요. 우리 PD님은 분노의 양치질? 사실 두 가지 다 맞아요. 가로로도 닦아주고 세로로도 닦아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닦아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닦아준다면은 이 칫솔의 입솔모가 약 한 45도 정도 이렇게 잇몸 사이에 이렇게 파고들듯이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하듯이 이 부분을 닦아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쪽은 양치질을 깨끗이 잘 하지만 안쪽까지 골고루 잘 닦아주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스케일링을 해보면 치석이 유독 잘 쌓이는 부위가 있어요. 위쪽 치아의 제일 안쪽 어금니 이 구석 부분이요. 치석도 잘 쌓이고 잇몸뼈도 좀 잘 내려가요. 두 번째로는 이 아래 치아의 앞니의 안쪽 혀를 대면 이렇게 혀가 닿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이 바로 밑에 침샘이 있어요. 그래서 치석이 굉장히 좀 잘 쌓이거든요. 그 치아 사이의 잇몸 부분을 약간 사선으로 주변 부위를 쓸어주듯이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치질을 잘 해주시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잘 닦아주시면 칫솔질이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칫솔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개인에 맞는 크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조금 마모가 많이 되신 경우들이 많아요. 양치질만 해도 그냥 이가 시리다, 그런 분들은 잇솔 자체를 조금 부드러운 걸 쓰시는 게 좋아요. 뻣뻣한 잇솔을 쓰면 치아가 조금 더 마모될 영향도 있을 뿐더러 또 불편해서 양치질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잇몸이 튼튼하신 분들은 중간 정도 내지는 조금 더 강도가 뻣뻣한 칫솔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원장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칫솔모가 약간 제 손가락 2마디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크네요. 근데 그걸로 닦으면 한 번에 닦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편해서 썼었는데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칫솔모 사이즈가 혹시 있을까요? 칫솔모가 한 이만한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다이소 같은 데 보니까 칫솔모가 굉장히 크고 두껍거나 이런 칫솔들도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칫솔모가
칫솔모가 너무 굵고 큰 거보다는 작고 컴팩트한 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쁜 현대인들 양치하는 시간도 짧게 끝낼 수 있으면 좋지만 구석구석 포인트를 잘 찌르면서 양치질을 하려면 칫솔모가 너무 크고 두꺼운 것보다는 약간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쓰는 이런 큰 칫솔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어린이들이 쓰는 아주 작은 소화용 칫솔 있죠? 그걸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칫솔질만으로 모든 그 치면 세균막이라든가 세균 같들이 다 제거된다면 치실이라든가 치간 칫솔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에다가 치간 칫솔이나 치실 혹은 워터픽 같은 이 구강 보조 용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완벽한 칫솔질에 도움이 되죠. 원장님은 어떤 거 쓰세요? 다 골고루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다 못할 것 같거든요. 세 개를. 이 세 개 중에서 이것만큼 꼭 하면은 가장 효과가 좋다. PD님이나 저나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활용하는 게 간편하기도 하고 그 정도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하신 환자분들이라던가 또는 현재 교정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 구강 관리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은 치간 칫솔, 치실보다 워터픽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교정 환자분들이다 라고 하면 철기를 깐다고 하죠. 철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면 그 사이사이에 치간 칫솔, 치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워터픽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환자분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개수가 다 있지 않으신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묶여서 합쳐져 있는 경우에는 들락날락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워터픽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장님 치실을 쓰긴 쓰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치실을 조금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길이는 조금 내가 손을 한 두세 번 정도 약간 감아줄 수 있을 정도, 힘을 짱짱하게 약간 줄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치아는 수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면이 보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의 면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면을 따라가면서 치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로 그냥 탁 들어가기만 하면 밑에 잇몸에 이렇게 자극을 주고 여기에 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치실이 들어가서 사실은 여기서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옆면을 잘 닦아주는 게 치실 사용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치실을 넣어서 그대로 뭐 수직으로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치아의 표면을 긁듯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내려가 주시는 게 좋아요. 한 줄 길게 뺀 거면은 다 닦을 수 있는 걸까요? 닦다 보면 좀 더러워지기도 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좀 바꿔줘야죠.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치실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원장님은 네. 보통 치실을 사용하실 때 몇 줄 정도 쓰세요? 근데 저도 한 줄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침, 점심에도 쓰시고 저녁에도 쓰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이상적인데요. 저는 아침에는 양치질만 보통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점심도 병원에 출근하면 양치질 하긴 하는데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까지 못 쓸 때도 많아요. 다만 이제 제가 꼭 이제 지키는 습관이 있는데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할 때는 꼭 치간 칫솔이든 치실이든 워터픽이든 같이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아침, 점심 식사하는 턴보다 저녁 식사하고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 훨씬 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치면 세균막에 이 세균이 달라붙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주무실 때 우리 PD님 혹시 뭐 코 골거나 입 벌리고 자거나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입 벌리고 잡니다. 완전. 그죠? 입을 벌리고 자시면은 입안에 침이 마르기 때문에 침이 항균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항균 작용을 해주는 침이 없어지게 되면 입안에 세균들이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해요. 양치질을 하는데 혀를 닦는 거를 소홀히 하거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최소한 밤에 자기 전에만이라도 혀를 깨끗이 닦아주면 혀 안에 백태가 생긴다거나 그 안에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오늘은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이러한 예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치아, 잇몸 건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치법이에요. 그 양치질 하는 습관이 사실 들이기 어려우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음악이라든가 뭐 유튜브 같은 거 잠깐 영상
그래서 보시면서 볼동하는 양치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저는 충분히 이 습관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양치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